안녕하세요. 평택의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50쌀 강정을 만들기에 앞서 우선 강정용 밑쌀과 쌀 조청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서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차승미도 마찬가지로 5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불린 쌀은 밥보다는 질고 죽보다는 약간 되직하게 해서 밥을 짓는데요. 끓기 시작해서 15분 정도면 가장 알맞게 심이 없을 때까지 끓여집니다. 끓인 밥을 전분기가 빠지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는데요.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을 뿌려서 3분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간이 배게 해줍니다. 간이 된 밥알에 물기를 빼서 망사나 발에 얇게 펴서 말려주는데요. 중간에 밥알이 뭉치지 않도록 비벼주고 또 마르면 밀대로 밀어서 밥알이 하나하나 떨어지게 해서 건조기에 바짝 말려주면 강정용 밑쌀 완성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쌀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져서 고두밥을 짓는데요. 고두밥은 그 시루에서 김이 나고 난 후로부터 15에서 20분간 충분히 쪄준 후에 한긴 식혀둡니다. 그래서 엿기름에 고두밥 양의 3배의 물을 붓고 충분히 불려준 다음 비벼서 풀어주고 고운 채에 걸러서 가라앉히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엿기름이라면 10%만 넣어도 되지만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쌀 양의 15%를 넣어줍니다. 가라앉힌 엿기름물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윗물만 따라내서 고두밥과 섞어서 보온밥솥에 넣고 8에서 12시간 정도 당화를 시켜줍니다. 골고루 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섞어주다가 8에서 12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밥알을 비벼 보아서 미끄덩거리지 않고 완전히 삭혀졌다 싶으면 면보에 넣고 짜줍니다. 그래서 삭은 밥물을 두꺼운 솥에 넣고 처음 4시간은 센 불에서 펄펄 끓여서 반 정도가 되게 졸여주는데요. 이때 0.2%의 소금을 넣고 끓이면 가열 시에 고온성 미생물이 살균되며 그 당화액이 묽어져서 여과가 잘 됩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4시간 정도 계속 졸이면 점차 젠 거품이 나타나고 으르스름해지면서 조개 거품이 생기는데 주걱으로 떴을 때 주르륵 하고 떨어지지 않고 약간 끝에 붙어서 안 떨어지면 조청이 완성된 건데요. 보통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는 고두밥과 엿기름, 블루베리를 보온밥솥에 넣고 삭혀줍니다. 잘 삭혀진 블루베리 밥물을 면보에 걸러서 앞에 쌀 조청을 만든 것과 같은 그 과정과 똑같이 센 불에서 4시간, 약불에서 4시간 졸여주면 블루베리 조청이 완성됩니다. 엿기름 삭힌 물을 끓일 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그 당화가 잘 되면 끓일 때 젖지 않아도 잘 타지 않습니다. 조청을 먹은 후에 뒷맛이 엿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면 덜 삭은 엿기름 밥물로 만든 조청인데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의 조청을 만들려면 잘 삭은 엿기름 밥물을 고운 채에 여러 번 걸러내서 고우면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거품은 30분마다 고운망으로 걷어내면 깔끔한 조청이 완성됩니다.
녹즙기를 이용해서 블루베리 생즙을 내고 잘 삭혀진 엿기름 반물은 면보를 이용해서 꽉 짜 놓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블루베리 조청과 쌀 조청을 각각 만들어 볼 건데요. 잘 삭혀진 엿기름 반물과 조청 생즙을 넣어서 두 가지를 한번 기계에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삭혀진 엿기름 반물과 녹즙기에 내린 블루베리 생즙을 통에 넣고 타이머를 3시간 정도 맞춰주니까 적당한 농도의 조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청을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기계도 없거니와 또 조청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시골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만드신 조청을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드신다면 훨씬 더 조청이 맛있어지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